자, 그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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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위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진이에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많고 아닌 학생들도 좀 있죠. 다음 주에 그까지 구급 시험이 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기획한 것은 뭐냐면 최근 3개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직 구급 최근 3개년 출제 경향으로 예상 출제 포인트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정기, 그 다음에 하반기 2018년 시험 총 4회가 있었거든요. 그 4회 문제 포인트를 싹 뽑은 다음에 그 출제 포인트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거기서 응용돼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내용 정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가 지금 2개 받을 거예요. 인강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시간 듣는 학생들도 이 자료가 있어야 되고 메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적중 분석 자료라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갈 거고 수업 자체는 이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기존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별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포인트는 이거다. 핵심 정리 요거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핵심 정리 요거다. 요거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50개 이상의 출제 포인트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부터 아시지만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지금 감기 때문에 골골거리는데 오늘도 지금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강을 못 해드려서 너무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해요. 그리고 아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있죠. 큰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가직 구급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설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쩐지 학생들이 눈이 다 풀려가지고 온다면서 다 맛이 가가지고 온다고 좀 제가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절실하고 지금 체력이 남아 돌아서 반짝반짝할 때가 아니죠. 완전 그로기 상태, 고갈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고요. 시험날 끝나면 다 회복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일단 경향 분석표 이걸 보셔도 되고 PPT를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2016년부터 18년도 구급 출제 경향 분석이에요. 일단 문법 규범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야에서 출제가 됐죠. 보조사의 의미라거나 문장 종류라거나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특이한 건 뭐예요? 띄어쓰기는 무려 4회 한 번도 안 빼놓고 출제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야? 당연히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문론, 자음과 모음, 로마자 표기, 의문 변동 이것들이 빠지지도 않고 하나씩 꼭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문법,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 단어의 쓰임 이런 거 됐었고 특이하게 단어의 의미관계, 반의관계라거나 이런 게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문맥적 의미, 접두사, 용언의 활용 이것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회가 출제가 됐어요. 훈민정음, 높임법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법 기범은 이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독해 넘어가요. 뒤에 페이지.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전체 화면이 안 되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문법 기범 넘어갔고 독해는 어떻게 되느냐. 추론하기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되고요. 역시나 아까 괜찮았어요. 에코가 자꾸 늘어나네요. 내용일치 여부 확인하기. 요거 2개 해가지고 4개인데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죠. 선지에서 핵심을 찾은 다음에 제시문을 한 번에 읽으면서 선지 OX 판단하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추론하기랑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 찾기, 중심 내용 찾기도 있죠. 중심 내용 찾기는 제시문을 한번 싹 본 다음에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중심 생각과 가장 부합하는 선지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도 3회예요. 이것도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데 헷갈리는 학생들은 되게 헷갈려하는 가나다라 배열 문제. 요거 3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국가직 지방직은요. 글쓰기의 과정 이래가지고 제시문 하나 주고 고쳐쓰기 해봐라.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필자의 견해 찾기 이런 게 있었다. 전개 순서 여기 있고 전개 방식이네요. 이거는 전개 순서도 있고 전개 방식 분석이냐 대조냐 비교냐 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학이죠. 문학.
소설의 시점, 아무래도 문학에서도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별을 해주셔야겠고, 시문제 5개, 현대소설 5개 이렇게 나왔었고, 고전소설이 무려 4개나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어려워하는 거는 고전시가지만 문제는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시조도 2회 나왔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한자죠. 어휘한자도 계속 나와요. 2회에서 3회씩 나옵니다. 고유어 2회, 한자어 표기 2회, 한자 성어 3회. 성어는 절대 놓고 가면 안 되겠죠.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지금 울리거든요. 약간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울려요. 그 다음에 한자의 쓰임 3회. 요거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어 표기가 맞는 것은 묻는 거는 그 한자 획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된 한자를 썼는지를 묻는 거고, 한자어의 쓰임이라는 거는 그 한자 단어가 문맥상에 어울리는 한자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그 자체를 보라는 건 한자의 표기를 묻는 문제고, 한자어는 단어의 문맥상 쓰임이라는 얘기죠. 달라요, 출제 포인트가. 자, 그러면 이제 문법 기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자료를 펴주시기 바래요. 문법 기본. 자, 다시 출제 경향 분석했는데 똑같죠? 띄어쓰기랑 단어의 의미관계, 용언의 활용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이걸 도출해서 뭘 도출할 수 있냐면 4회에서 총 25문제가 문법 규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4, 6에 24, 4, 7에 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6문제에서 7문제 문법 규범이 당연히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면은 1번부터 볼게요. 밀주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의 의미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1번이었죠. 그렇게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요거는 강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대조를 나타내는 는은 밥은 먹어도 케이크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 대조를 나타내죠. PPT도 보시고요.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웃지 말고, 만이라는 거는 다른 걸 제한하더라. 이런 의미가 있었고, 단추는 단추대로 따로따로 구별된다. 이런 뜻이 있었고,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바람까지 분다. 어떤 것이 더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죠. 안긴 문장이 주 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안긴 문장이 주 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안긴 문장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주 성분이 뭔지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안긴 문장은 뭐예요? 아는 문장이 있어요. 커다랗게 허그하는 아는 문장이 있고 그 안에 쏙 들어있는 안긴 문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커다란 주어 서술어가 있고 안에 조그만한 주어 서술어가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안긴 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어면 주어, 목적어면 목적어, 관형어면 관형어, 서술어면 서술어. 그래서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안긴 문장의 역할은 그렇다.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죠. 주성분은 뭐예요? 문장의 성분 중에 주성분은 4개. 주, 술, 목, 보. 그렇죠. 맨날 이렇게 수업하고 싶네요. 그렇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 이렇게 대답이 짝짝 나오니까 좋네요. 그래서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거 찾아라. 이래가지고 정답이 3번이었는데 이런 안긴 문장, 무슨 문장 성분으로 쓰인 거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서술어 찾아야 돼요. 서술어를 찾아서 안겨있는 문장의 서술어의 위치가 어떤 성분의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라는 건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구조, 얘는 그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돼서 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비가 오다 학수고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문장 안에서 목적격 조사를 만나서 목적어로 쓰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다 간 자리는 어지럽다 이렇게 서술어를 찾고 앞에 아이들이 놀다 가다 이런 문장 안에서 이 가다라는 서술어는 가다에 관형어미 니은이 붙었죠. 관형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로서 뒤에 오는 자리를 수식하는 뭐로 쓰였어요?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여러분 관형어랑 부사어 차이점이 뭘까요? 관형어는 뒤에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관체조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관영어는 체어는 수식하고 체어는 조사와 결합하더라. 그래서 관체조. 관영어랑 부사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관영어는 체언 수식, 부사어는 체언 빼고 나머지 모두 수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관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도 몰랐다. 어디로 튈지를. 이렇게 서술어가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무엇을?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그래서 목적격조사 르이 생략된 목적어로 쓰였다. 정답이 3번이었어요.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 이 보충자료 같이 밑에 보시면 기특 플러스 문장의 구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혼문장이 있죠.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있더라. 그 다음에 견문장, 보통 견문장 문제가 나오는데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가 있었죠.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지금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는 전제하에.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이고 두 개 이어진 문장이 원래 의미가 있는데 앞뒤를 바꿔도 처음의 의미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종속돼요. 무슨 얘기냐?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나 결과 전환을 나타내요. 차이점은 뭐냐? 문장을 앞뒤로 바꿨을 때 처음 문장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이라고 해도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의 형태지만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붙어가지고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뒤에가 서술어 뒤에가 관형어미랑 결합했다는 거예요. 관형어미랑 결합해요. 관형어미는 뭐뭐 있어요? 은, 는, 을, 던. 그쵸? 그래서 문장 안에서 작은 문장을 찾은 다음에 그 서술어 뒤에가 은, 는, 을, 던으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관형어미가 붙은 거고 그런 관형절로 쓰인 문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사절은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안긴 문장의 서술어 뒤에 뭐뭐하게, 뭐뭐도록, 뭐뭐이, 뭐뭐히가 연결됐을 때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서술절을 아는 문장 구조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주어, 서술어. 그렇죠?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뒤에 있는 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5번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남의 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직접 인용은 인용 격조사가 뭐가 붙어요? 라고가 붙죠. 알았어. 라고 얘기했다. 직접 인용. 따옴표로 들어있는 거.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상관없이 따옴표로 직접 인용할 때는 뒤에 라고를 씁니다. 인용의 격조사. 근데 따옴표를 풀면 뭘 써요? 고를 쓴대. 그죠? 알았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격 조사는 고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어. 표준어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표준어가 아닌 것은 1번이었어요. 얼굴에 콧망울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건 뭐? 방울방울. 콧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니까 양쪽에 콧방울이었죠. 그 다음에 눈초리는 눈꼬리랑 같은 말이다. 귓밥은 뭐랑 같은 말? 귓. 여기에요, 여기. 이 안에 있는 들어온 거 아니야. 바깥에 있는 여기 귀걸이 달린 거 뭐예요? 이게 바로 귓밥. 다른 말로 뭐? 귓불. 그죠? 볼은 여기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불이야, 불. 그죠? 불. 또는 얘를 다른 말로 이수라고도 합니다. 이수. 그 다음에 귀 안에 더러운 건 뭐예요? 귀지. 요거 파내는 건 뭐야? 귀후비개? 아니야. 귀이개입니다. 귀이개. 세트로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장단지가 당긴다. 이건 맞아요. 자, 그런 걸 관련해서 오른쪽 보시면 자, 우리가 표준어에 대해서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 수에 관한 거 같이 볼게요. 맨 밑에 3번. 수수로 쓰는 거는 전국의 수험생이 모를 리가 없다. 양념해서 먹는지 어떻게?
순양, 순염소, 숫지, 양염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 뒤에 거센 소리를 인정하는 거는 9개다. 9개. 어떻게? 제 기준으로 그냥 할게요. 본인이 암기한 게 있을 테지만 수, 컷을 기준으로 해서 총 9개더라. 수, 개랑 디귿자 동물의 집 관련된 거 이렇게 저희는 외우거든요. 그래서 수컷, 수개. 수개 새끼는 수 강아지. 그렇죠. 근데 우리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수돼지. 그 다음에 수탕나귀. 그 다음에 우리 치킨 수닭. 수탉 새끼는 수병아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분은 기와가 있어야 돼요. 키와예요. 키와. 그 다음에 경첩, 톨, 쩌귀. 그렇죠. 쩌귀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 글자 표기로도 나왔어요. 톨쩌귀. 그래서 수로 시작하는 거센 소리로 되는 9개는 이게 유일하다. 그죠? 나머지는 거센 소리로 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컷도 마찬가지, 암으로 시작하는 암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로 넘어가요.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요거 정답이 2번이었죠. 슈림프가 아니고 뭐예요? 슈림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갈고리는 자음 앞에서 슈 이렇게 됐어요. 그럼 1번 플래시, 3번 프레젠테이션, 4번 뉴턴 다 맞게 되는데 우리 자료 보시면 기본 원칙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제가 기본 원칙 보면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 뭐였어요? F는 히읗하고 피읍으로 적는다? 아니죠. 항상 뭘로만 적는다? 프라이팬, 파일 이렇게만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받침에는 그녀로만 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외래어 표기에는 받침 7개로 써요. 그녀로만 보시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어떻게? 그녀 다리만 보여.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의 7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우리 또 음절 끝소리 규칙 7개. 그 다음에 팔종성법이란 이상한 놈이 있어. 중세국어 때. 그죠? 표음주의 표기법. 종성, 부용, 초성 말고 팔종성법. 했을 때는 어떻게? 그녀 다리만 보시오. 중세국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칠종성법이 되는 게 바로 그녀로만 보시오. 디귿이 다 시옷으로 바뀌면 그녀로만 보시오예요. 그런 다음에 외래어 표기도 요거랑 똑같아요. 그녀로만 보시오.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쉽죠? 구별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카페가 아니고 카페가 아니고 카페다 이런 얘기죠. 파열음 뭐뭐 있어요? 그드브 파열음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외래어는 관용 존중합니다. 영어의 표기 세칙 몇 가지. 짧은 모음 뒤에서 어말 무성 파열음 PTK는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죠? 짧은 모음 다음. 그 다음에 어말의 시 요거죠. 어말에는 시로만 적고요. 자음 앞에서는 슈로만 적고요. 모음 앞에서는 샤, 셰, 셔, 셰, 쇼, 슈, 시로만 적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기가 없다고요? 무조건 쉬도 없고 뭐도 없어? 쉐도 없어. 이런 표기는 세상에 없어요. 외래어 표기에 없다. 잉글리쉬 아니고 잉글리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밀크 쉐이크 아니고 밀크 쉐이크.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슈러브, 샤크, 쉔크, 패션, 쇼핑, 슈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망.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지으는 지로 적고 모음 앞에서는 지읒으로 적는다.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고요. 근데 파랑, 오우는 오로 표기해요. 그래서 아이섀도 우가 아니고 아이섀도. 옐로우가 아니고 옐로. 보트 아니고 보트. 그 다음에 스노우 아니고 스노보드. 그 다음에 윈도우 아니고 윈도. 이렇게 가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왔었는데 관형절 아는 문장 자료에는 은눈을 던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해설지에 던이 없더라도 던이 있으면 관형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맞죠요?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는 제가 네 문제를 다 실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당연히 또 출제가 될 것이고 너무 중요해서 다 실었어요.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요거는 정답 몇 번이었을까요? 옳은 거? 정답?
4번이죠. 내보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이때 하다는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 하고로 쓰였어요. 하고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것이라는 대명사 뒤에 붙었어야겠죠. 관체조, 조사는 체언 뒤에 붙였습니다. 구별해야 될 건 뭐예요? 하고가 조사가 아니고요. 하다의 활용으로 인용을 나타낼 때도 쓰여요. 아까처럼 알았어 라고란 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하고 말했다. 요것도 됩니다. 알았어 하고 말했다. 요 때는 띄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인용을 나타내는 의미의 하다가 활용한 꼴이에요. 고라는 연결 의미를 받아갖고. 그래서 알았어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할 때는 띄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알아두시고 1번은 스승이라기보다는 조사니까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죠?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항소 같이 마찬가지죠? 명사 뒤에 같이 조사니까 붙였어야 되겠고 은커녕 능커녕 헷갈리는 학생 없죠? 은커녕 능커녕은 한 단어의 보조사. 물론 은도 보조사, 커녕도 보조사지만 은커녕도 보조사다. 같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으로 가면요. 요거는 옳은 거 몇 번이었어요? 1번. 그렇죠? 요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 중이라는 거는 의존명사라서 원래 띄었어야 되죠. 작업 중에 말 시키지 마. 나 작업 중에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원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단어로 굳어진 중이 있어요. 뭐 있어요? 한밤중, 은연중, 무의식중. 그렇죠. 한밤중, 은연중, 무의식중. 요거 세 개는 무조건 한 단어로 암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붙였어야 돼. 뭐를? 잘할 뿐더러. 그렇죠. 잘하다라는 동사에다가 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있어요. 을 뿐더러. 이때는 이 뿐이 의존명사나 조사가 아니고 을 뿐더러의 형태의 어미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어미니까 앞에 잘하다에 붙였어야 되겠죠. 을 뿐더러 붙였어야 되는 어미예요.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 요거랑 같이 알아두실 거 두 개 있어요. 뿐이 아니라 만큼으로 되어 있는 어미도 있습니다. 뭐뭐 은이만큼도 있고요. 뭐뭐 을이만큼도 있어요. 요것도 어미예요. 어미. 알아두셔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대로랑 만큼이랑 뿐은 관형어 뒤에선 의존명사라서 띄어 쓴다. 체언 뒤에서는 조사라서 붙여 쓴다. 이렇게 암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특이한 어미가 있다 했으니까 요거는 이걸 띄어 쓰면 안 되겠죠. 붙여 써야 돼.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은이만큼은 앞에 말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니만큼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간 뒤에 붙여서는 어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리만큼은 뭐냐면 뭐뭐 할 정도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예문이냐면 밥을 못 먹으리만큼 힘들었다. 힘이 없었다. 밥을 못 먹으리만큼 이런 식으로 어간 뒤에 붙어서 뭐뭐 할 정도로를 의미하는 어미 의리만큼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시간 만에 시간을 나타낼 때나 횟수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만은 앞말에 띄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안 좋아서는 죄송해요. 안 좋아서는 맞죠? 장사가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붙였어야겠죠. 언제 붙였어요? 잘 되다의 반대말일 때는 붙였습니다. 의미상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될 때는 붙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을 때는 띄어쓰는 안 되다가 되는 거죠. 되다를 단순히 부정해요. 되지 아니하다. 교수가 되다, 공무원이 되다, 공무원이 안 되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 때는 부정부사를 띄었어야 되지만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다, 안 되다의 의미. 그래서 일이나 현상이나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일 때는 붙여 쓰는 한 단어가 돼요. 그죠? 잘 되다, 안 되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7번.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 요거 몇 번이었을까요? 요것도 안 되다에 꽂혀갖고 선생님들이 계속 출제를 했었어요. 여러분 구별하셔야겠죠. 요 예문은 사전에 그대로 있는데 또 나오고 그래. 우리 중 안 돼도 잘 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돼도 3명이야, 잘 돼도 3명이야. 안 되다의 반대말 잘 되다가 대응하는 반이어니까 붙여 쓰는 한 단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번.
요거까지 같이 갈게요. 합격할 듯하다. 요거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본용어, 보조용어. 붙여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여 쓸 수 있다 손. 번쩍번쩍. 제 수업은 항상 이거예요. 붙여 쓸 수 없다 손. 손을 안 든다. 손을 안 든다. 반항한다. 이런 얘기죠.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띄어쓰기의 기준은 단어고요. 단어는 다른 말로 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용어는 얘도 품사고 보조용어는 얘도 동사형용사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럼 띄어쓰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럼 붙여 쓰는 경우가 두 가지로 우리가 수렴이 된다 그랬죠.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여 쓰면 안 돼요. 언제 붙여 쓸 수 있느냐.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사이가 연결음이 뭐로 연결됐을 때? 아나, 물론 하다인 경우에는 여도 돼요. 두 번째, 보조용어의 형태가 세 글자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아니면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 플러스 쉽다의 꼴이에요. 듯하다, 만하다, 성쉽다 이런 꼴들. 보조용어는 세 글자짜리다. 요럴 때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를 허용한다. 그죠? 띄어쓰는 게 원칙, 붙여쓰는 경우는 연결의미가 아, 여 또는 보조용어는 세 글자에 듯하다, 만하다, 성쉽다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럴 때만 붙였으면 허용해. 그래서 합격할 듯하다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요 2번에 해당하죠. 그래서 붙였으면 허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은 물어도 보았다예요. 그럼 만약에 도가 없으면 물어보다예요. 물어보다. 이때 보다는 I see you가 아니라 try죠. 한번 물어봐. 시도란 얘기죠. 그럼 본용어, 보조용어의 결합이 맞아. 근데 물어보다. 뭘로 연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에 해당하면서 붙였음을 원래는 허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라는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띄어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원칙, 허용, 다시 이제 예외. 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띄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매일같이 체언 뒤에 가치는 조사니까 붙여쓰고요. 김 선생님 관직명이나 호칭어는 띄어써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두다는 한 단어 받게 되겠고 지난주는 한 단어입니다. 지난주, 지난밤, 지난달, 지난해 지난 다음에 한 글자짜리 시간이 나타나면 보통 다 붙였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런 거는 다 띄었어야 돼. 희한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건 시간의 경과랑 상관없기 때문에 을지라는 어미가 붙여 쓴 거 되겠죠. 붙여 쓴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료를 한번 볼게요. 8번 넘어가는 자료가 있죠. 붙여 쓰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는 붙였습니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조사 뒤에 붙는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죠? 그 다음에 가치가 체언 뒤에 처럼이 뜻이 되거나 때를 나타내면 조사임으로 붙였습니다. 거지같이, 매일같이 붙였어요. 근데 부사로 쓰인 경우에는 띄었어죠. 우리 같이 가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같은, 요거 주의하세요. 같이가 아니라 같은은요. 같다의 활용형이에요.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야, 앞말에. 사과 같이는 붙여 쓰지만 사과 같은은 띄었어야 돼. 무조건이에요. 자, 기타 붙여 써야 되는 조서나 보조사들이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은커녕 말 맞다나 맞다나도 조사고 하다 많은 조사고 날마다 마다 조사고 이야말로가 조사고 머리부터 씹고 날씨 치고가 조사예요. 라고 나왔죠. 알았다라고 직접 인용은 붙여 쓴다. 하고는 띄어 쓴다. 좋습니다. 그려도 조사예요. 그 다음에 희한한 거 인들도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의 활용 이게 아니에요. 인들은 그 자체로 조사예요. 붙였습니다. 처럼 조사니까 붙여쓰고요.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니까 붙여쓰는데 이다의 활용형을 꼭 기억하세요. 밑에 보시면 입니다도 이다의 활용형, 이기도 이다의 활용형. 그래서 위에서 입니다를 꼭 붙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미 또한 붙여쓴다. 을수록 고말고 담하다 을지라도 여기 나왔죠? 을뿐더러 붙였어야 되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밑에 뭐 써야 돼요? 은이만큼, 을이만큼. 그쵸? 은이만큼과 을이만큼.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 넘어갔어. 여기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었어요? 기억이 날 거야? 1초 만에 나야 돼. 1초 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1초야.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맨날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띄어쓰기를 그 수백 시간을 공부를 했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몇 번?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2번. 쟤는 항상 뒷말에 붙여 써야 되는 접두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죠? 좋은 걸, 중간중간에 걸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겠고 진행한 지 시간의 경과니까 띄어쓰고 10년 차에 주기나 기간을 나타낼 때는 띄어쓰는 의존 명사예요. 그렇지만 목적을 나타낼 때 차는 붙여 쓰는 전미사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10년 차는 기간이죠. 기간, 주기. 그럴 때는 띄어 쓰는 의존명사고요. 연구차, 인사차, 사업차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쓰는 전미사예요. 확인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자료 히트 플러스 나오죠? 의존명사와 접사의 띄어쓰기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이렇게 나오죠. 의존명사 겉거 개걸이 나옵니다. 겉거 개걸, 의존명사 겉은 띄었습니다. 당연하죠. 겉을 구어체로 이루는 거도 띄었습니다. 당연하죠. 구어체로 겉을 얘기하는 게 거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개는 겉이고요. 걸은 겉을이에요. 그래서 뜻한 것, 손에 든 개, 아름다운 걸.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부터 보셔야겠죠. 이것, 저것, 그것, 이것저것, 아무것. 아무것도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이라는 놈이 유일하게 그냥 의존명사의 형태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라서 붙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뉘우침이나 아쉬움, 막연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였습니다. 근데 구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문장 중간에 있는 걸은요, 무조건 겉을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띄어 써주면 돼. 거, 개, 거를 문장 중간에서 발견했다. 무조건 띄워줘요. 아무 따 띄워주면 돼. 그런데 문장 끝에 같은 문장을 이처럼 좋은 걸, 점점점점점. 이렇게 좋은 걸, 점점점점점. 이렇게 됐을 때는 요때 은걸은 어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간 뒤에 붙였어야 되는 은걸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할 걸 그랬어. 그쵸? 지금처럼 열심히 했었어야죠. 진작 이럴 걸. 그쵸? 그래서 이때는 문장 중간에 있으니까 무조건 띄었으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 거슬이야, 거슬. 그런데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점. 어떻게 한다고? 이때는 같은 거리지만 붙여 쓰는 어미라고. 그렇지만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문장 끝에만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장 끝에 있는 걸은 앞말에 붙였어요. 문장 중간에 있는 걸은 띄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접사의 띄어쓰기 너무 좋다. 이건 여러 번 암기시켜드리는 사항이고요. 뭐예요? 접사는 붙였습니다. 암기합니다. 제, 여, 짜리, 어치, 꼴, 당, 백, 식, 제. 요거는 무조건 붙였습니다. 다시 제, 여, 짜리, 어치, 꼴, 당, 백, 식, 제. 얘는 접두사, 접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뒷말, 앞말에 붙였어야 돼요. 예시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추가해드리고 싶은 게 번째라는 것이 의존명사가 있어요. 번째.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번째가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나는 두 번째야. 이렇게 붙였으면 돼. 알겠죠? 이것까지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단어의 의미관계예요. 단어의 의미관계 넘어가서 띄어쓰기 끝났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네. 복습하시면 돼요. 자, 단일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게 어렵게 풀었던 문제인데 당황하지 않고 선지에서 요구한 대로 하나씩 대입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볼게요, 반일관계. 정답이 1번이었는데 크다, 작다는 무슨 반이요? 정도 반이요. 그렇죠? 크다, 작다, 중간 단계가 있으면 정도 반이요. 오케이.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했냐? 나 무슨 말을 듣겠어. 대입해봐. 그냥 해봐. 무조건 해봐.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해요. 이것은 크다. 그리고 작다. 뭔 개소리야.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크지는 않아. 그렇다고 그렇게 작지도 않아. 어중간한 사이즈다 이거죠. 그러면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해 안 해? 안 해. 부정할 수 있어. 중간 사이즈. 요거는 커, 작어,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 다 긍정하는 경우는 모순이 발생하지만 부정하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 아니, 죄송해요.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아? 그러면 공존할 수 있다 이거죠.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출발과 도착. 요거는 방향이나 이동, 관계의 측면에서만 상대적인 반일관계를 이루는 무슨 반이요? 방향반이어예요.
방향반이요. 그래서 반향반이 있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봐요. 한 단어를 부정하면 다른 쪽 단어를 부정하는 경우 모순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도 부정하고 다른 쪽 단어 부정해도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겠네? 오케이? 되죠? 둘 다 부정을 하더라도 모순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도착 안 했겠지. 이 얘기예요. 그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세 번째, 참과 거짓은 무슨 반이요? 아예 완전 다르죠. 중간항이 없는 상보반이요라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내용 해볼게요.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단어의 긍정을 함의하는지. 참이 아니야. 그럼 거짓이야. 거짓이 아니야. 그럼 참이야. 더 쉬운 거 남자, 여자. 남자가 아니요. 그러면 여자야. 여자가 아니요. 그럼 제3의 성이 없어요. 여자가 아니야. 그럼 남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 넓다, 좁다는 뭐예요? 요거 정도반이어죠.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똑같이 해보면 돼요. 넓다, 넓다. 그럼 뭐? 좁지는 않다. 이 얘기겠죠. 좁다. 그럼 뭐야? 넓지 않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기특플러스 보시면 정도반이요, 방향반이요, 상보반이요. 정리를 해드렸죠? 정도반이요는 중간항이 존재합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에 부정을 함의해요. 넓다는 좁지 않다를 함의한다 이런 얘기죠. 항상 예시 단어를 머릿속에 하나씩 넣어놓고 있다가 대입하세요. 방향반이요. 방향상의 대립단계.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공존한다. 부모 자식이 방향반이거든요. 관계적 측면에서 반이요. 부모가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그럼 삼촌이나 이모겠지 뭐. 이렇게. 둘 다 부정하더라도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상보반이어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죠. 동시에 긍정, 부정하면 무조건 모순이 발생해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모순이 발생하고요. 한 단어의 부정, 참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브리타로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문맥적 의미. 요거 고치다는 되게 쉽게 나온 건데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였지? 우리 뭐 틀렸지? 지도를 짚어가면서 뭐 이랬잖아요. 그거 틀렸잖아. 지도를 짚어가면 알려줬다. 그거 다 틀려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문맥적 의미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고치다의 의미를 문맥적 의미랑 가장 같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뭐라고? 요 네모 박스 하나밖에 없다고. 이 박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의미, 문장 안에서 힌트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문장 안에 이 고치다를 그냥 두지 마시고 최대한 이 문장에 어울리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랑 가장 부합하는 거는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맥적 의미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힌트를 찾아서 가장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단어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억을 입식으로 고치다는 거는 손질해서 다른 것이 되게 하다. 순 우리말이나 법을 고치다는 거는 이름이나 제도 따위를 바꾸다. 그다음에 얘는 고장난 거를 수리하다, 손질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장 안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 이런 희한한 문제도 가끔 나오죠.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몇 번? 3번. 감기침은 마른이라는 의미를 갖는 물기가 없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입니다. 나머지는 강한 의미를 가져요. 자료 밑에 지배적 전미사 한번 볼게요. 지배적 전미사. 지배적 전미사 보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지배적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어마한 능력을 가진 전미사겠죠. 그래서 명사를 파생하고 명사 파생하고 하다는 둘 다 돼요. 앞에 있는 어근의 성향에 따라서 동사도 만들고 형용사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답다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형용사 만드는 파생전미사 되게 뭐? 답다, 롭다, 스럽다, 지다. 답다, 롭다, 스럽다, 지다. 암기. 부사 파생 전미사는 이히, 부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 요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랬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게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는 뭐예요? 불다가 아니고 원래 원형이 붓다예요. 그쵸? 붓다인데 이 뒤에 은이 결합하면서 모음이 앞에서 얘가 무슨 불규칙? 디귿불규칙. 그래서 붓다, 불은. 짐을 싣다, 실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자, 기본형 갈다에다가 간이가 되려면 리을이 탈락해야 되겠죠? 리을 탈락 환경은 뭐예요? 뒤에
노, 을, 보, 시, 오. 노을 보시오, 날 보시오, 놀아 보시오 다 괜찮아요.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암기하시고 이러한 어미 앞에서 리을은 탈락하죠. 그러니까 니라는 어미가 결합을 하면서 갈다의 리을이 탈락했다. 리을 탈락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르다. 놀지 말라고 일렀다. 라고 했어요. 이르다는 르 불규칙 용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얻다라는 모음어미가 결합을 했을 때 르 불규칙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렀다 이렇게 되겠고 네 번째 들르다. 들르다는 얻다가 와 결합했을 때 모음어미 펴서 의가 탈락하는 의탈락 동사예요. 그래서 들렀다가 이렇게 됩니다. 들렀다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3번 이제 용언의 활용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한번 정리를 하기는 할게요. 살짝만 대충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집중 용언의 활용이에요. 틀리면 안 돼. 용언의 활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 어간이 바뀌거나 탈락하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이랑 어미가 한꺼번에 바뀌거나 탈락하는 경우 오케이? 어간이 바뀌는 거 뭐? 사, 도, 바, 우, 으르 다 암기하고 있죠?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 러, 오 불규칙 어간 어미는 히읗 불규칙 이렇게 암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시옷은 어미 앞에 얘네들 어간이 바뀌는 경우 무조건 모음어미 앞에서 일어나요. 어미가 바뀌는 건 뭐냐면 모음어미 아나 어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자, 어간이 바뀌는 거 시옷 불규칙은 뭐예요? 모음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 병이 나사가 아니라 나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은 짐을 싣다, 실었다.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 얘는 없어지는 경우. 비읍은 고기를 굽다, 구웠다.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경우. 은은 뭐예요? 푸다 하나밖에 없어요. 모음어미 앞에서 밥을 푸었다가 아니라 펐다. 그렇죠. 우탈락. 그 다음에 르는 모음어미 앞에서 르가 뭘로 바뀌어요? 리을, 리을. 앞말의 종성, 뒷말의 초성.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불규칙은요. 하다로 끝나는 모든 단어. 공부하다, 사랑하다, 하다 다 모든 단어가 하여, 사랑하여, 건강하여 다 여로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불규칙. 러는요. 어가 러로 바뀝니다. 푸르 얻다가 아니라 푸르 렀다. 그렇죠? 오는 뭘 나에게 주시오 할 때 달다가 달아라가 아니라 다오라는 명령형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간거미가 바뀌는 경우는 히읗불규칙. 형용사에서 히읗불규칙은 뒤에 아나 어라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 히읗 탈락하고 아어는 에나에로 바뀌죠. 파라타 파레, 누렇다 누레. 그렇죠?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요거 해야 되네. 13번. 그래서 단어의 불규칙 활용이 같은 것은 했을 때 르가 등장하면 무조건 르불규칙 아니면 러불규칙이다. 르불규칙은 어간이 르가 없어지고 리을 리을. 러불규칙은 어미가 어간 안 건드려요. 어미가 어가 러로 바뀔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뒤에 아나 어라는 모음어미를 넣어서 활용을 해보면 된다. 활용이요. 나뭇잎이 누르러 눌러. 누르러가 맞죠? 그럼 러불규칙이 이기고 나무가 높아 올라 오르러 올라죠? 러불규칙이에요. 러불규칙. 목적지에 이르러 일러 이르러 저 러불규칙. 앞으로 굴러 구르러 굴러 그래서 러불규칙. 주먹을 휘둘러 휘둘러 러불규칙. 머리를 짧게 잘라 자르러 잘라 러불규칙. 그래서 3번이 되겠고 그 천재를 부르다 부르러 불러 그래서 러불규칙. 풀으러 풀어러 러불규칙.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14번. 미수준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왔어요. 하고 있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요거는 대표적인 의탈락 삼총사를 제가 항상 암기시켜 드렸어요. 뭐? 잠그다, 담그다, 치르다. 그렇죠. 요 세 개는 무조건 모음어미를 만났어. 의가 탈락해요. 의가 탈락. 그래서 잠가, 담가, 치러로만 활용합니다. 잠구어 안 되고요. 담구어 안 되고요. 치루어 안 됩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1번 병이 씌은 뜻이 나았다. 몰라. 알을 낳다죠. 낳았다죠. 시옷 불규칙이죠. 그러면
나았다 이렇게 되겠죠. 병이 나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넉넉치는 넉넉하지에서 하의 줄임이죠. 하 앞에 울림소리가 오면 같은 울림소리는 아만 줄어들고 안 울림소리 오면 통째로 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그러면 통째로 하가 날아가면 넉넉지 못한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어서가 잘못됐어요. 옷가지를 잇다죠. 거기에다 어서가 결합했어요. 모음 어미 앞에서 시옷이 단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옷을 이어서겠죠. 이여서가 아니라 이어서. 그렇죠? 여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훈민정음 들어가요. 훈민정음 고전문법 놓지 말고 하세요. 최소한 훈민정음, 중세국어 특징, 근대국어 특징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만 해도 찍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알고 맞춰도 되고 찍어서 맞춰도 되고 맞출 수 있어요. 자, 훈민정음이 28 자모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몇 번? 4번이죠. 이거는 순음 아래에 이응을 위에서 아래로 이어쓰기 연서법. 훈민정음 글자를 가지고 운용한 표기법에 관한 거죠. 그러면 보충자료 같이 볼게요. 훈민정음의 28 제자 원리 했을 때 28 자모체계는 뭐냐면 초성 17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11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자 5자 가나 마사아 이렇게 되겠고 얘는 발음 기간을 상형하였으며 여기에 소리의 세계에 따라 획을 더해서 가액자 9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가획의 원리에 상관없이 몸뚱이가 다른 제자 원리에서 벗어난 이체자 3마리가 뭐예요? 알았어 이렇게 3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가나 마사 아설 순치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음만 기역만 1획이 추가되고 2획은 추가가 안 됐어. 그러니까 기역만 왕따 당해서 2획 추가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이체자 사과 모양 이체자를 주면서 기역한테 사과했다 이렇게 외웠어요. 사과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중성 11자 중성 11자, 기본자 천지인 세 글자에다가 기본자는 상형을 했죠.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초출자, 제출자 해가지고 아래아를 한 번 더하거나 아니면 제출자, 재방송 2번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성의 원리로 3개, 4개, 4개, 11자를 만들었었어요. 종성은 몇 글자?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무슨 원리? 종성, 부용, 조성의 원리. 자, 조금 더 발전해서 1교시 마지막 요거까지만 할게요. 동국정운식 한자음까지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중국의 홍무정운의 음을 참고해서 고쳐서 표기한 건데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초성 몇 글자? 17글자. 요거까지 기억해요? 초성 17자. 중성 11자. 우리나라 28자. 요건 알아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린 거 뭐예요? 중국 애들 영화 보면 어떻게 나온다? 따거, 시에, 리츠 빤너마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리츠 빤너마, 시에, 따거 이런 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글자가 없단 말이죠. 된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한자음을 훈민정음 17자 갖고 표시를 다 못하겠어. 따거, 시에를 하고 싶어. 그래서 17자에다가 된소리. 전타금이라 그래요. 탁해. 소리가 탁해. 그거 6자 더한 23자가 뭐? 23자가 뭐라고? 동국정운식 한자. 끝. 그죠? 17자 여러분이 알잖아. 기본자 5개, 가액자 9개, 이체자 3마리. 그 다음에 전타금, 된소리 6개 더해주면 돼요. 된소리 6개 굳이 알고 싶다. 우리 뭐예요? 가다 보소조 이렇게 암기를 했단 말이죠. 선생님에 따라는 뭐 바다 쪽에다가 여러 가지 외우셨을 텐데 가다 보소조가 우리나라 된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뭐 이상한 게 있었냐면 이런 모양 하나 있었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6개 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49분이 됐고 50분이 됐으니까 그죠? 10분 쉬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